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셔야지. 지금 한옥 얘기 또 해요? 예,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인데 말이죠. 전 세계 다녀보면 같은 집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제각기 사는 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거 한옥은요. 지금 난 지금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한복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두루매기를 입어요. 이 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펄렁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살살 이렇게 착착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도 넓게 맹길 수가 없는 게 마당을 넓게 맹기면 그걸 입고 다니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큰 집 경우는 집 주인 양반은 집에서만 움직이지 마당은 아랫사람들만 다니니까 넓었죠. 그렇지만 보통 개인들이 사는 집은 그렇게 활동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좁았죠. 그래서 한옥의 그 일종의 그 약점이 마당이 좁은 데가 약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골에 가서 넉넉히 사는 집을 가면 대문간 들어가는 데부터 길이 넓어서 한참 걸어 들어가 그 들어가는 대문 앞에다가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내려서 거기부터 걸어 들어가요. 그 여기 장덕궁에 있는 연경당이라고 옛날 살림집 그 전형적인 걸 맹기로 놓은 왕궁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던데 그게 우리 고급 인사들이 사시던 집을 모양을 딴 거거든요. 그 집도 가서 보면 앞에 이렇게 돌다리가 있고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대문이 있어요. 근데 대문은 쑥 올라가고 옆에 벽은 얕죠. 그래서 이게 솟아 올랐다고 해서 소술대문이라고 그래요. 소술대문이란 말은 우리 키 작은 사람들 사이에 키 큰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뚝 올라가 베잖아요. 이게 솟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주변에서 그 솟아 있으니까 대문 찾기가 쉽죠. 아, 저기구나. 그리고 그 집 찾아 들어갈 때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찾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일단 대문을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자마자 벽이 이렇게 가려요. 그 벽이 가리는 것을 중문간체라고 그래요. 가운데 대문은 그 바깥문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문간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벽 사이로 해서 문을 지나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안마당이 있어서 그 안마당에 들어가야 대청이 올려다 베이죠. 그 대청이 올려다 베야 이제 집 주인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살림집의 중심 건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 건물에 대청에서 바라다 보이는 제일 가운데에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대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뭐 소식도 없이 휙 들어오고 그랬을 때 여름철이 좀 벗고 있더라도 방이 이렇게 옆으로 있으니까 대청에 벗고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하고 마주칠 때는 그게 노출이 되질 않죠. 그만큼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집의 배치를 조절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게 대개 들어가 보시면 대청이 큰 마루가 가운데 있고 안방은 이렇게 생기질 않고 이렇게 생겨서 대청의
앉아서는 안방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마당에선 더구나 몰라요. 그만큼 개성을 존중했다는 뜻이 되죠, 구조가. 예, 그거에 비해서 걷는 방의 경우에는 마루 한쪽 끝에다가 할 뿐만 아니라 그 방 앞에다가도 또 텐마를 맹길어서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맹길었기 때문에 손님이 와 계시구나 그러면 그 방을 들여다보면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개방성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갔을 때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들어가는 게 손님이 이왕 기왕에 와 계셨을 때 함부로 떠들고 들어가면 실례가 되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확인하는 게 여기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마루가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발만 보면 몇 분이 와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청으로 해서 신발 벗고 대청에 올라가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방 안에 들어가 앉아서 몇 사람이 직접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금 손님이 와 계시니까 밖에서 떠들지 말고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마룻간 대청과 방 구들들인 방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 하는 걸 염두에다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들들인 방은 주로 가족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더구나 안방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대청 한쪽 끝에다 걷는 방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점심 대접이라도 하고 한 양반은 다 걷는 방으로 모셨지 안방으로 모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같은 형제 사촌이 와도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안방이 그 생활 공간으로서의 부부 생활 공간으로서의 그 비경을 잘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거기서 아이들도 먹고 자고 크지만 큰 아들, 딸들, 며느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 뜰 아래 따로 방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안방으로는 별로 그렇게 잘 드나들 필요 없고 건너방에서 머물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에 필요한 위계 질서 같은 걸 집에 아주 잘 표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령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볼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이게 비교 탐구를 해보시면 같은 동양이라도 이런 서로의 특색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웃 나라를 다니면서 그쪽의 살림집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걸 공부하는 까닭이 고장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집의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의 규모뿐만 아니라 살림하는 방식까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한옥이 지니고 있는 속셈이 어떠냐 하는 거를 알고 한옥에 접근하면 저기가 그거구나. 그리고 대본의 구조에 대한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구조물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옥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무슨 한옥에서 잔치를 할 때 대청에서 잔치를 하실 때 보면 큰 상을 놓고 그 상에 쭉 둘러 앉아서 잔치라고 즐기시지 않고 작은 상을 여러 개를 놔요.
근데 그건 왜 작은 상을 여러 개 놓느냐 하면 어른들 1대, 2대, 3대 있을 때 1대하고 2대, 3대가 한 밥상에 앉게 하질 않고 1대는 1대대로, 2대는 2대대로, 3대는 3대대로 이렇게 나누어 앉게 해서 그만큼 연세가 비슷한 사람끼리 나누어 앉으니까 어른들은 약주자시다 담배도 피고 하시지만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담배 피기가 미안하고 하니까 따로 떨어뜨려 놔주고 거기서 지끼리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담배 피워도 되지만 어른 앞에서는 담배 피워서 밥 먹는데 연기를 피우려고 애쓰질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 공간을 맹길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편리하게 동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지은 것이 한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쪽마루라는 제도를 집 앞에 이렇게 방 앞에다 매기는데 이 쪽마루라고 하는 건 가서 잠깐 걸터 앉는 방법도 있고 뭐 드나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행동하지 거기에 앉아서 무슨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쪽마루에서는 못하게 돼 있죠. 그 대신 대청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방의 뒤쪽에 뒷마루가 있어요. 뒷마루에는 필요한 걸 갖다 쌓아놓기도 하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는 늘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따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마루도 뭐를 어떻게 쓰는 거냐에 따라서 한옥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마루가 구비되어 있다 하는 걸 알고 한옥을 보면 꽤 그 다양하게 생활 공간을 구성하느라고 애를 썼구나. 그렇게 했는데 같은 생활 공간이면서 부엌 옆에 있는 창고에는 장독 같은 거, 이 김치독 같은 건 땅에다가 묻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마루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건물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마루가 깔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흙도 있고 마루도 있고 구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생활에 편리한 것을 도모하느냐 하는 궁리를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많이 해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선사시대부터 옛날 건물 터를 발굴해 보면 그 당시에 살던 생활 공간이 그 발굴하면서 다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보면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 특히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살던 집하고 여자들이 살던 방에 있는 내부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는 신발 벗고 뭐하고 복잡하게 꾸며놓고는 당장 말 타고 다니는 신발 신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사랑채는 신발 신고 그대로 들어가서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방에 들어가 잘 때나 신발 완전히 벗고 들어가서 자고 그렇지 않고는 마루에 앉아서 막 뭐 대화나 하든 모임이 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뛰어나가서 말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했다는 말씀이죠.